1980년부터 8년간 최고 권력자로 살아온 전두환의 막내 동생 전경환은 1942년 합천 출생으로 대륜고등학교, 대한유도학교 등을 거치게 된다. 이후 그는 육군보병학교 등을 거쳐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1년 정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수경사 등에서 근무하다 1968년 육군 중위로 군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군생활을 마친 그는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미국 유학을 다녀왔고 1974년 전두환의 주선으로 차지철이 수장으로 있는 청와대 경호실 정보처의 문서 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1975년 전두환은 차지철을 다시 찾아 동생이 충성심도 강하고 유도도 잘하니 경호원을 시키면 잘할 것이라며 차지철에게 자신의 동생을 잘 보아달라 부탁했고 전경환은 그렇게 경호처 경호관으로 진급하게 된다. 1976년 전두환이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임명될 무렵 경호계장이 되어 있었던 전경환은 전두환이 제1사단장으로 임명되는 1978년까지 형의 지휘하에 근무하게 되었다. 이후 전두환은 제1사단장을 거쳐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전경환은 계속해서 경호실 제5계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 1979년 10월이 되었고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1.6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1979년 10월 26일 청와대 경호실 당직조였던 전경환은 오후 8시경 청와대로 급히 들어오는 비서실장 김계원과 마주치게 되고 총의 실탄을 꺼내달라는 김계원으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낀 전경환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공기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의 전화를 통해 긴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알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전경환의 형이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었다. 11.6 사건 이후 전경환의 전화를 통해 전두환은 긴박한 상황임을 눈치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후 전두환은 11.6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12.12를 통해 군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0년 초반에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으며 11.6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80년 9월 전두환은 최고 권력자가 되어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전경환은 제5공화국이 출범되자 대통령 경호실 보좌관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2월까지 근무하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과 회장으로 취임하며 제5공화국의 또 다른 실세 중 한 명으로 살게 되었다. 당시 그가 있던 새마을운동본부에는 매일 300여 명의 인사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이러한 상황을 본 사람들은 당시 그 단체를 향해 제2의 청와대 혹은 등촌동 왕국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의 위세는 제5공화국이 막을 내리며 사라지고 말았다. 제5공화국이 막을 내린 1988년 새로운 대통령의 노태우가 취임하자 전경환은 자신이 총선에까지 나가려 해보았지만 50 비리 청산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자 전경환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50 비리 청산의 시작점이 되고 말았다. 당시 그의 새마을 비리를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했는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는 전경환이 조사를 위해 검찰로 들어섰을 때 몰려든 인파 사이를 뚫어가며 전경환의 뺨을 향해 손을 날린 이분의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50 비리 청산에 신호탄을 쏘게 된 전경환은 검찰의 새마을운동 사업 비리 수사에서 공금 7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988년 구속되어 징역 7년, 벌금 22억 원, 추징금 9억 원을 확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1991년 노태우 취임 3주년 기념 특사로 그는 남은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받아 풀려나게 되었다. 이쯤에서 한 범죄자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그도 잘한 건 아니지만 500만 원 가량의 돈을 훔쳐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 처분을 받게 된 지강헌이라는 범죄자는 형기를 마치고도 보호감호 처분으로 풀려나지 못하자 이송중 탈주하여
전경환의 이름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노태우 취임 3주년 기념 특사로 1991년 사면 복권된 전경환은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에서 자신이 직접 대구 달서울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정치권과 전경환은 멀어지는 듯 했으나 그때부터 그는 도를 넘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4년 4월경 전경환은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자신이 1조 원대의 지급 보증을 서주겠다 제안했고 막대한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1억 달러 유치를 도와주겠다 속여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전경환은 같은 해 9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추었고 사기를 당했다 판단한 업체의 대표는 같은 해 11월 전경환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전경환은 같은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총 15억 원과 7만 달러를 가로챘고 결국 피해 업체들은 모두 부도나고 말았다. 전경환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도피했고 그때부터 그에게는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전경환이 도피하여 신병이 확보되지 않자 검찰은 2006년 2월 전경환의 기소를 중지했으나 이후 전경환은 또 다른 사기 사건에 등장하게 된다. 2006년 2명의 사기범들이 전두환의 국권화폐 비자금 65억 원을 50억 원에 살 수 있다며 한 사람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국권화폐를 살 수 있는 50억 중 45억은 준비가 됐는데 5억이 준비가 안 됐다 말하며 5억을 빌려주면 나중에 6억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때 사기범들은 못 믿어하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수배 중이었던 전경환을 동원해 친분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사기범들은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다. 국권화폐 사기 사건의 사기범 2명은 덜미를 잡혀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전경환은 이후에도 종적을 감추어 소재가 파기되지 않았고 조사 역시 받지 않았다. 그렇게 자취를 감춰버린 전경환은 서울시가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96년부터 6억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었다. 전경환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기를 오랜 세월 수배 중이었던 전경환의 소식이 2008년 2월 언론을 통해 들려왔다. 그 소식은 그가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아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었고 동시에 전경환이 입원한 병실의 하루 입원비가 80만 원에 달한다는 것도 알려졌다. 이 소식을 통해 검찰의 덜미를 잡힌 그는 2000년 초반에 있던 사기 사건으로 2010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2개월가량 복역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는 형 집행중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감옥보다는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후에도 전경환은 뇌경색 등의 사유를 들며 형 집행정지를 8차례 신청해왔고 옥살이보다는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2013년 9월 그는 9번째 형 집행중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이후 전경환에 대한 소식은 모처에 병원에서 지낸다는 이야기뿐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2019년 자신의 큰 형인 전기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전두환은 모습을 드러냈지만 전경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